자, 이번 시간에는 20번째 이야기 내용 증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말은 최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최고장 그러니까 재촉할 최, 그 다음에 뭐 알릴 고 해가지고 재촉해서 알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장이나 내용 증명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최고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권리나 의무를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일단은 상대방에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 보낸다는 의미 뭐였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까 너 이걸 해야 된다. 너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으니까 해라. 이런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냈는데 묵묵무답이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죠?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거는 승낙으로 간주하죠.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엔 이걸 받았을 경우에 부들부들 떨까? 떨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의 의미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다음에 너 이거 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까불면은 다음에는 소송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 가면은 서로가 피곤하니까 네가 의무를 할 걸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 전에 이런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고 이런 근거가 남아 있어야 설사 소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길 확률이 많아요. 왜? 나는 그 전에 너한테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이런 전초의 의미를 다 줬기 때문에 네가 그 응답을 하는 건 네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길 확률이 많지만 그냥 내용 증명도 안 보내고 소송을 그냥 팍 집어넣어 버리면 일단은 무대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대뽀로 들어갔다고 판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은 기각될 확률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서 모든 거를 진행을 할 때는 내용 증명 최고장을 보내라 하는 말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왜 보내냐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소송을 가서 내가 좀 더 유리한 판정을 이끌기 위해서 나는 내가 의무를 다 했다. 알릴 거를 다 했다. 이런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편지 쓰듯이 육하원 측에 의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이런 상황으로 이러한 권리를 내가 있으니까 보내는 것이고 너는 의무를 행하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 일목요연하게 육하원 측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꼭 변호사한테만 할 필요는 없어요. 변호사들도 사실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변호사들은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치러 다니고 딴 거래요. 그리고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사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돈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해줄게 하고 이렇게 보면 얘들이 이거는 실패할 확률 아니면 이길 확률, 질 확률 그래도 이긴다고 그래. 그리고 일단 선수금을 받아. 선수금이 최하 300이죠. 일단 받아. 받고 나서 일단 진행을 해. 그래갖고 안 될 걸 뻔히 알아요, 얘네들은. 그런 걸 진행을 하면서 패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받는 거는 그 선수금 이런 것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 일지부터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무장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된 거다. 변호사님 이런 거 사무장이 변호사야. 사무장이. 결론은. 얼굴만 가서 내밀어 주는 게 변호사고 일은 사무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걸로 괜히 내용 증명 보내는 걸 갖다가 뭐 법무사한테 가서 써달라. 아니면 변호사한테 써달라. 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써도 어떤 효력은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방법은 세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그 우체국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보내고. 그래서 세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 발송을 하면은 요즘은 배달이 됐습니다 라고까지 저한테 문자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배달 증명까지 하면은 배달 증명 해봐야 뭐 3,000원, 1,500원인가 그래요. 그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죠? 도달됐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걸로 일단 배달이 끝난 거죠. 그래서 도달됐다는 사실을 저한테 띵동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배달 증명까지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하나도 없죠, 그게. 이게 몇 페이지 나오나? 그리고 저기 뭐야. 어떤 분이 그 129페이지에 그 밑줄, 맨 밑에 2 곱하기 9, 3 곱하기 6이 뭐네요. 미치겠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네.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도 정말 이런 욕이 나오잖아요. 이게 욕이에요, 욕. 아직도 모르는 사람, 지금 아는 사람 있잖아.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뭐니 도대체 무슨 기호냐.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그냥 이게 카톡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신 분 누구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저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금방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되고 임차인은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내가 아무 때나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해지 효력이 발생이 되기 전에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낸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계약을 쓰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묵시적 갱신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임대인 입장에 편을 든다면 어차피 묵시적 갱신하면 지는 아무 때나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중개수수료도 내가 물어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갱신이 될 시점에 임대인 입장에 내가 서서 중개사가 얘기를 한다면 재계약서를 쓰세요. 저기 어르신. 재계약서를 쓰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없어지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2년이란 동안에 어떤 그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이때 이 중간에 나간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도 얘가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그냥 가능하면 그냥 묵시적 갱신을 가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임차인한테 재계약 쓰셔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재계약을 쓰라고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증명이나 이런 거를 쓰다가 또는 계약서를 쓰다가 뭐 삽입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삭제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내가 뭐라고 내용을 갖고 왔는데 까먹었네. 저거구나. 하여튼 모든 공적 자료나 이런 걸 갖다 쓸 때
뭐 프린트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글자를 수기로 썼다 할지라도 잘못 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름 같은 경우를 가다가 오드리 헵번이죠. 이렇게 썼는데 문자가 얘는 오드리 헵번이 아닌데 좀 틀렸네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에이씨,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그냥 놔두고 얘를 이렇게 사선을 긋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를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오드리 헵반이다. 또는 헵반도 아니네. 이름 잘못 썼네. 오드리 될 뻔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예 지워버리고 얘 흔적을 없애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이거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자 정정. 그래서 관계인이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 2명의 도장을 찍고 3명이다 그러면 3명의 도장을 찍고 이게 모든 공적의 자료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우고 싶다고 찍 짓고 지우고 삭제하고 싶다고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삭제면 그냥 이렇게 두자 찍 거버리고 두자 삭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공적 자료를 쓸 때 정정, 삽입 이런 그 삭제 이런 거 할 때는 그 원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요걸 보이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자, 정정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관계인을 갖다가 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은 공적 자료가 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4페이지 봅시다. 134페이지에 내용 증명에 관한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그럼 거기 내용이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신인가 수신인, 그러니까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가를 갖다가 인적사항을 일단 해주는 건 기본이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주된 내용을 바로 그 밑에다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에다가 내용을 요약해서 이러한 일로 해서 내가 이러한 사건을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의무를 완성해라.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보내고 일자 2019년 9월 27일 뭐 이 정도로 해서 날짜와 이런 걸 명시를 해주고 요걸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하고 배달 증명까지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용 증명도 쉽게 쓸 수 있으시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면 이 폼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의뢰인들한테도 내용 증명 어떻게 보내요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줘보세요. 제가 폼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폼을 그냥 아예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만들어 놔서 이 폼에다가 이 내용을 쓰세요라고만 주시면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